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길잡이 한상주입니다. 자, 오늘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 학습법 설명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코로나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학습법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과 한 5m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 온라인으로나마 이 공부법 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수능 영어 성적은 중학교 때 결정된다. 선생님, 전 중학교 1학년인데 무슨 수능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또 강남인강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꽤 듣습니다. 아니, 수능은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전체적인 그림은 좀 알고 가잔 말이지. 우리가 뭐 수능을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알고 가면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먼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요, 첫 시험이 3월 달에 있어요. 되게 빠르죠? 올라가자마자 사실 시험부터 보는 거야.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에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성적이 이때 배워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3, 4월에 만들어진 성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 실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3월 달 들어가자마자 시험 보는데 이게 중학교 실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들 구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궁금하면은 그냥 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 진짜 어려워. 이게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자, 중학교 실력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뭐 4월 달까지 조금 배우는 게 있지, 그래도. 조금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시험 범위 학습이 약간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성적이 이제 3, 4월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비중을 한번 보면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한 9 정도 되고요. 얘가 1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실력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 중학교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나죠. 아니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시험부터 보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4월에 절망 그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정말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2학년쯤 되면 이제 포기. 여러분들 수포자만 있는 게 아니야. 영포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듣기 있잖아요. 듣기. 듣기는요, 고등학교 때 아예 배우는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진짜로. 듣기에 대해서는 정말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가끔 뭐 듣기 부교재를 채택해서 하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가물의 콩나도 있긴 있는데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은 듣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시험만 봅니다. 나쁘죠? 아니 난 학교에 뭐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 준 것도 없이 시험만 봐. 근데 진짜 그래. 여러분들 수능 형식의 이제 전국 모의고사들은요. 17문제, 45문항 중에 17개가 듣기인데 이거 무조건 다 맞아야 되거든. 무조건이야. 절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완성을 시켜놓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시험 보고 배우는 것도 없어요. 시험만 봐요. 네, 생각을 잘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걸 들으면서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3월 달, 4월 달에 여러분들 그 등급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 우리 중학교 때는 참 좋잖아, 그지? 그냥 뭐 신경 별로 안 쓰고 경쟁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진짜 완전 처절한 경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원래 그렇게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려면 이건 정말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정말 어려운데, 영어 정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인데요. 영어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좀 그 전체적인 얘기, 좀 큰 얘기를 좀 할 텐데, 물론 어렵지. 이 친구처럼 되게 어려워할 텐데, 그 영어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A라는 학생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프랑스어 배우려고 중국으로 유학 갈 거야. 프랑스어는 중국에서 배워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그죠? B라는 학생이 들어보니까 얘 이상한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프랑스어를 배우려면은 프랑스에서 배워야지. 그죠? 프랑스어 선생님, 당연히 프랑스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A가 정상이 아니라 분명히 B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영어는 영어를 일본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죠, 이런 얘기. 예,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아까 이 프랑스어를 중국에서 배우려고 하는 친구랑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를 겪었죠. 그죠? 그게 100년 전인데 이 100년 전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영어라는 언어를 영미 문화권 사람들을 통해 접한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어로 된 교재를 그냥 번역한 거 그걸로 우리 공부를 했어. 다시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교재 그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미가 없어. 그죠?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할 리가 없잖아. 그치?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몰라, 그 사람들. 그냥 대충 만든 거야. 빨리 영어 받아들이려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미가 없고, 용어, 다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 일본어예요. 영어권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어들을 막 어려운 걸 만들어가지고 배우니까 이게 무슨 영어 공부야, 한자 공부야, 일본어 공부야, 모르겠는 거지. 그리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O형식이라는 거 있죠. O형식으로 영어 배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영어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일본 사람한테 영어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연미 펄, 이렇게 써있죠? 박연미 씨입니다. 박연미 씨인데, 이분이 누구냐? 글자가 잘 봐서 안 보이겠지만, North Korean Girls. 탈북하신 분이에요. 예, 북조선에서 오신 탈북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드 같은 데서 좀 이따 그 음성도 좀 들어볼 건데 이 테드 뭔지 알아요? 모르면 좀 검색 좀 해봐.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선생님도 꼭 이 자리에 한번 서고 싶은데 설 일이 없을 것 같아. 저는 못 섰는데 이분은 섰어요. 그래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구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런 분들을 죽이려 그래,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죽이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하고 2시간짜리 대화를 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제 팟캐스트 들어가면은 2시간짜리 영상이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다 봤어요. 자막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자막이 있는 것도 좀 있어. 누가 만들어놨더라고. 조그맣게. 근데 그거는 이제 짧은 영상이고 긴 게 있는데 선생님은 이 영상을 거의 한 그 2시간 동안 반은 울다가 반은 웃으면서 봤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런 영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저 위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우리. 정말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분이 이 테드에서 했던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이분의 실제 음성으로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y don't have internet in this 21st century. We don't have electricity. And it is the darkest place on earth right now. 자, 잘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y don't have the internet in the 21st century. 자, 북한 사람들은요, 21세기인데 인터넷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루라도 안 써본 적 있어, 요새? 없지. 그치? 인터넷이 없어. 아예 없어. We don't have electricity. electricity가 뭐예요? 전기. 우리는 전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위성사진, 밤에 찍은 위성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북한은 까맣고 그 밑에 우리나라는 정말 환하고 그 위에 중국은 살짝 환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완전 암흑이야. 인터넷만 없는 게 아니라 전기도 없어. 네, 전기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분들은 조선시대 정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And it is the darkest place on earth right now.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건데, 자, 여러분 방금 음성 들어봤지만 영어 잘하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영어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 일단 1차 목표를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영어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분이 영어를 언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이분이 14살 때 탈북을 합니다. 14살. 여러분들 몇 살이야? 그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때, 사실 14살 전에는 영어 알파벳조차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세계 지도도 본 적이 없었대요. 북한 교실에는 세계 지도가 아예 없대요. 아예 없대. 그래가지고 세계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하나도 모른대. 그래서 정말 북한 말만 이렇게 쓰다가 14살 때 탈북을 한 거야. 어디로 탈북했냐면 중국으로 탈북했지. 중국으로 탈북해서 그래서 막 인신매매 당하고 막 이렇게 팔려가요. 엄마 팔려가고 자기도 팔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강제로 살다가 16살 때 드디어 서울에 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를 접한 게 아마 이 이후겠죠. 그죠? 16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영어를 접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이제. 영어를 접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을 해요. 한국에서 대학 가다가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늦게 시작한 거라고. 그죠? 어른 돼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데도 영어를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선생님도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시작했거든. 에이, 선생님은 그래도 영어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맞아. 배우긴 했어. 근데 영어 진짜 못했어. 선생님도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시애틀 옆에 그 여름 캠프에 갔는데
2달 좀 넘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 한 일주일 동안 미치겠더라, 정말. 내가 얘기하면은 저 친구가 못 알아들어. 저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야. 이게 벙어리의 귀머거리 되는 거지.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나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영어를 진짜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한 2주, 3주 지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떻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어떻게 좀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친해지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엄마 안 보고 싶더라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리고 2달 이상 그 보내고 나서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우리말을 치워버렸어요. 우리말을 안 하려고 아예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 내가 몸은 서울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내가 뭐 LA에 있다,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영어를 접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 그냥 생활을 영어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분도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어른 돼가지고 영어를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그냥 생활을 영어로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 영자 신문을 하나 샀다? 당연히 못 읽지. 어떻게 읽어 그걸. 그걸 한 달 동안 들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 읽었는데 못 읽어서 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하려고 했던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생활을 영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들어도 영어로 듣고 말도 영어로 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학교 필기도 영어로 했어. 수업 들으면 필기도 영어로 했어. 물론 개판이지.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굉장히 이상한 말로 막 필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이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컬럼비아 대학 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테드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영어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학교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짜증나요. 그죠? 이건 하기 싫고요. 되게 싫은 존재인데 이거는 그냥 생활입니다. 놀이예요, 놀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 들어갈 때 나의 도구가 되어주는 존재거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평소에 재미있게 즐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악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악기 연주자 영상 막 보면서 자막 없더라도 그 영상 막 보면서 듣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파고 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재미있어 하는 거를 파고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꼽으라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하나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얘가 해리포터 광팬이야 진짜. 얘는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완벽하더라고 정말. 내가 어떻게 손을 댈 게 없어. 완벽해 얘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게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리포터 관련된 영상은 맨날 찾아보고 책은 그 총 8권이 있잖아요. 해리포터 책이. 이거를 다 원서로 다 읽은 거예요. 이걸.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리포터 보기는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원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본 거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본인도.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는 그게 학업이 아니라 놀이인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폭 빠져서 하니까 영어 실력은 그냥 알아서 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게 된 거야. 네, 책을 읽는 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 해리포터는 좀 어려워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이게 재밌어야 돼. 재미있으면 계속 보게 된다니까. 재미없으면 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직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재미있는 걸로 건드려야 돼. 일단 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내가 만화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자막을 켜고 본다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이제 그 자막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내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하고 스크립트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새는 정말 좋아요. 스크립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 읽은 다음에 영화를 보는 거지. 다 들려. 내가 다 해봤어.
진짜야. 대본 읽고 나서 영화 보면 다 들려.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되게 좋아요, 이거. 그래서 요거 영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만화책을 좋아한다. 그럼 아마존에서 책 주문해 그냥. 책 주문하면 바로 와. 그래서 만화책 영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선생님 저는 우리말 만화책 보는데요. 그러면요. 그게 영어로 번역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되게 유명한 만화책이라면 그게 또 영어로 번역된 게 찾으면 또 분명히 있어. 그거 주문하세요. 나 내용 다 알잖아. 그지? 내용 다 아는데 영어로 보는 거야 이제. 재밌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죠? 네, 에리아나 그란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친구. 아리아나 그란데는 노래 진짜 잘하죠. 그죠? 노래 정말 잘하고 요새는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도 이제 토크쇼 같은 데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도 재밌게 좀 본 적이 있는데 토크쇼를 봐도 돼. 아리아나 그란데 토크쇼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 노래 많잖아. 이 친구 노래 많은데 이 노래 가사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다 읽어보고 같이 노래방에서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알고 싶지 않나요? 그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영어로 노래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없지.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영어 노래 한 두 개, 세 개 노래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럼 거기 있는 단어 내가 모를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다 알지. 그지? 그렇게 영어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 여러분들 중간중간 맨날 그 검색하고 싶을 때 많잖아. 그럴 때 맨날 우리나라 거 N 뭐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세요. 예, G 거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검색창에 이제 검색해가지고 그 결과 보는 거지. 그죠? 영어로 검색하세요. 한국말로 검색하지 말고. 영어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영어 설명 보다가 영어가 늘어버려. 진짜로. 진짜로 영어가 늘어버려. 그냥 그것만 봐도 영어가 늘어요. 그리고 네, 알죠? 영상 보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야. 영어로 검색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여기도 맨날 또 컨텐츠 한국말 컨텐츠만 보고 있지. 물론 한국말 컨텐츠도 좋은 게 있어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컨텐츠가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도 관심 분야가 좀 있어서 이 영상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얇아요, 되게 얇고 영어권 꽤 되게 심도가 있어, 진짜 두껍고 그래. 그래서 이게 되게 좋고 또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거 왜 우리말 게임하니? 그 영어권 서버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하세요. 요새는 또 이제 미국 게임도 막 우리말로 번역을 다 해놨더라. 그거 왜 번역한 거래? 그거 얼마나 좋은 소스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이름, 이 친구랑 대화하는 거, 이게 다 영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영어로 접하면 되지. 왜 그걸 또 번역해가지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해외 서버 접속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채팅하면서 같이 공성전하고 하는 거지. 그게 재밌지 않아요?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재밌어요. 어차피 게임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재밌는데 영어를 그냥 늘리는 거야, 그냥. 재밌지 않아요? 내가 게임하는 시간이 영어 공부 시간이 되는 거야. 영어 공부가 아니지. 놀이지, 놀이. 그지?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가 공부가 아니고 놀이가 될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발휘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어른 돼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아까 박연미 씨도 어른 돼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탈북자예요, 탈북자. 근데도 영어 잘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좀 약간 짜증 날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 지금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냐.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보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테니까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이제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이제 Q&A에 많이 남기거든.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이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어의 4대 영역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자, 듣기. 깐난쟁이가 태어났어. 일단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죠? 엄마가 막 말을 할 거 아니야? 그거 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또 말이 터져요. 그죠? 애기들 막 옹알이 하면서 말 터집니다. 말을 막 하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가 뭐 책을 줘. 막 읽고, 나한테 막 책 읽어주고 그래. 읽기가 시작되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글자를 익혀가지고 뭐 내가 써야 돼. 이제 막. 처음엔 글이죠. 근데 이제 씁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게 언어의 4대 영역이에요. 선생님, 문법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문법은요, 얘네들을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유랑 같은 존재고, 문법은 그러니까 언어가 100이라 그러면 문법은 한 5? 5도 안 되나? 한 3? 예,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 네 개 중에 듣기하고 독해만 주로 합니다. 사실 듣기도 잘 안 해. 독해만 주로 하지. 독해만. 그래서 아까 언어의 4대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독해고요. 그 다음에 듣기고요. 안타깝게도 이 말하기하고 쓰기 요거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조금 다루긴 하는데 정말 그거는 별로 다룬다고 하기도 힘든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제 요 두 개만 주로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듣기가 훨씬 쉬워요. 듣기하고 독해하고 비교하면은 듣기가 훨씬 쉬워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수능 듣기를 좀 풀려본 적이 있어요. 다 맞더라고. 물론 처음엔 좀 틀리는데 나중에 다 맞더라. 듣기는 그 정도로 쉬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수능 듣기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듣기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듣기를 좀 마무리를 먼저 해야 돼. 듣기가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좀 많이 듣고 하면서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위주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듣기 공부는요,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듣기 공부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듣습니다. 음원 틀어놓고 문제만 풀어, 문제만. 그죠? 문제 풀고 답 맞히고 공부했대.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흉내를 낸 거야, 흉내. 여러분들 듣기는요, 정말 말하기예요. 듣기는 말하기입니다. 듣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책상에 침이 안 튀겨 있다. 한 게 아니야, 그건. 듣기 흉내 내는 거지, 지금. 자,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했을 때 영어가 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방금 들은 걸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게 듣기 공부예요. 이걸 하지 않고 있다면 듣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거는 텅 트위스터예요. 되게 유명한 텅 트위스터. 우리 그 혀를 막 꼬이게 하는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안 읽어? 빨리 읽으라니까. 좀 어렵지. 그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How much까지는 어떻게 했어? 이거 뭐지? How much would 아니에요. How much would. How much would the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이거거든요.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자,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말하라고 했어요. 발음 규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 발음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선생님 여기 L인데 L 이런 걸 묵음이라 그래. 발음 안 해 저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W 발음은요. 일단 입술을 쭉 빼. 이렇게. 입술 쭉 빼야 된다. 이렇게. 자, 해봐. would. would. 이 발음이에요. would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자음하고 모음이 만나면은 연음이 돼요. 자음이 뭐냐?
모음부터 얘기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모음. 나머지는 다 자음인데 그러면 이 드라는 자음하고 어라는 모음이 만나는 거예요. 이러면 연결이 돼요. 워드어가 아니고 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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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가 탈락해. 하나가 탈락해. 근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런 가수가 있죠? 발음 어떻게 해요? 풋사이예요? 진심? 아니야. 싸이야, 싸이. 발음 안 한다고 이거. 자, 발음이 나왔지? 이거 발음 안 해. 우드척 아니고요. 우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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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연결이에요. 자, 여기 보면 if어가 있는데 당연히 iffa. iffa. 이게 되겠죠? iffa. 그 다음에는 뭐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한번 따라해봐.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미치겠지.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 원래 그래요. 발음이 원래 어렵지. 근데 따라하면 재밌어. 다시 해봐.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힘들다. 자, 이제 두 개씩 연결해 볼게요.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미친 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어렵다. 그치, 어렵다. 연습이 좀 필요하지, 그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표현 만나면 정말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빨라져. 연습을 하다 보면 빨라지고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100%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100%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100% 들을 수 있어. 즉 말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늘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이 정도 속도가 나올 때까지 쫙쫙쫙쫙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듣기 완성돼요. 이걸 쉐도잉이라 그러죠.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나 이렇게 공부했다. 아까 박연미 씨도 분명히 이렇게 공부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어를 잘 할 리가 없어요. 사실. 네, 모든 지구인은 언어를 이렇게 배워.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하는 것도 엄마가 막 했던 거 열심히 따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거예요. 따라 말해야 됩니다. 듣기는 말하기예요. 자, 발음 규칙을 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근데 발음 규칙 연습시켜 주는 게 바로 이거. 딱 10강의. 딱 10번의 수업으로 여러분들 영어 발음 끝장내줍니다.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요 강의 따라오시면 돼요. 네,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거 따라오시고 발음 규칙은 이걸로 배우시면 돼요.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열심히 따라오면 돼. 자, 독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는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구문 독해라는 것과 그리고 진짜 독해라는 게 있어요. 구문 독해는 뭐냐? 이거야. 긴 글을 내가 볼 수 있는 길이로 잘라 읽는 거예요. 우리 글을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읽어? 너 마침표가 어딨어? 이게 한 문장에 엄청 길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짧은 건 읽을 줄 알잖아, 그래도. 그죠? He just didn't 이런 거 읽을 줄 알잖아. 그 정도로 끊어서 읽으면 돼요. 긴 글도 다 이렇게 괄호치고 끊고 하면은 다 돼, 이게.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길이로 짧게 끊어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연습을 선생님하고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대체 그래 해석은 되는데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아니거든.
대체 이 작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사란 얘기인지, 뭘 하지 말란 얘기인지,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제가 뭔지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독해가 된 거야, 그건. 그 글은 이제 여러분들 독해가 된 거예요. 네, 이 경지까지 가는 게 독해입니다. 즉, 일단 나무를 봐야 돼. 나무. 눈앞에 있는 나무가 보여야 돼. 작은 게 보여야 돼. 그리고 숲도 봐야 돼. 전체 그림도 같이 봐야 돼요.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독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은요, 누가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영자신문 하나 사가지고 한 달 들고 다녔다 그랬지. 내가 읽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게. 누가 대신 읽어주지 않거든. 내가 읽어야 돼, 그걸.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다 읽어주길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야 돼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하나 해부하는 그런 걸 또 배우긴 해야지. 그런 걸 이제 정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독. 아주 그냥 짧은 단위로 분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읽는 이게 정독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작업이 되겠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글을 닥치는 대로. 만화책도 좋아. 만화책 나쁘지 않아요. 만화책 진짜 좋아요. 만화책도 좋고, 뭐 그래픽 노벨도 좋고, 아니면 뭐 정말 소설을 읽어도 좋고, 스스로 많이 읽어야 돼.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요새 책 읽어 안 읽어? 안 읽잖아, 솔직히. 그죠? 학교에서 읽으라 그러면 읽는 척하고, 읽는 척하다가 인터넷 보면서 이제 챕터별 요약 이거 보고. 그런 정도로는 이게 늘지가 않아요. 글은 직접 읽어야 됩니다. 우리말 책이든 영어 책이든 다독과 정독은 같이 일어나야 돼.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닥치는 대로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독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이 독해 실력은요 폭발적으로 늘어요. 아까 해리포터 읽은 여학생은 이것만 죽어라 했어,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죽어라 한 거야. 근데 돼요. 이것만 해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만 해도 자연히 늘거든요.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를 같이 하면 좋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독해력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오늘 하는 거야, 오늘. 오늘 당장 시작해야 돼. 오늘. 자, 강의는 선생님 그 독해 강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체로 이 좀 수준 낮은 것들, 리딩 클리어라든지 뭐 많습니다. 선생님 그 독해 강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쉬워요. 그래서 정말 짧게 잘라서 읽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시다가 진정한 좀 길이가 긴 제대로 된 독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로 넘어가면 되지. 리딩 엑스퍼트는 중등 강의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중등 강의 중에서는 제일 어려우니까 좀 딴 거를 제대로 좀 하다가 이제 좀 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죠. 물론 언어의 4대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문법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보면은 뭐 죄다 문법이잖아. 그죠? 좀 심각한 학교는요, 뭐 30% 이상, 심하면 50% 가까이, 뭐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어. 서술형 포함하면 한 50% 가까이 막 문법을 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문법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난 이 문법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외계인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문법은 누구나 싫어하지만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꼭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내내 반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건 맞는데 문법만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언어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그랬어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문법만 하는 건 진짜 아니야. 문법만 하지 말고 듣기가 제일 먼저. 듣기가 제일 먼저. 그리고 독해를 계속하면서 양념으로 문법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법은 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선행은 한 학기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2학기. 2학기면 한 학년이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선생님, 저 중학교 1학년인데 나 중3과 하고 있다야? 뭐 이렇게 막 나 자랑해, 막. 근데, 걔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중3 문법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아. 중2 문법까지는 좀 괜찮아.
할만한데 중3은 좀 어려워 진짜. 그래서 1학년 학생이 막 3학년과 하고 이런 거는 물론 능력이 되면 하셔도 돼요. 능력이 되면 하셔도 되는데 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친구가 중3과 하는데 나도 해야 돼. 이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문법은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문법으로 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 내가 오늘 뭐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배웠어. 여러분들 문법 책에 뭐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이러면서 막 나올 거야. 근데 이런 동사를 배웠으면은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I watched Sue the piano. 나는 수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이런 문장인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Playing. 그렇지? I watched Sue playing the piano.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playing 또는 뭐 play도 괜찮죠?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근데 expect라는 동사도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말이거든.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죠? 기대한다, 예상한다는 뜻이야. 엄마, mom, 의사, doctor, 된다는 뭐지? 가끔 이것도 모르는 친구 있던데, 된다. become, become. 그럼 단어는 다 알아. 단어는 다 아는데 이걸 조합을 해봐봐 이제. 자,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해봐 빨리. 왜 안 해? 해야지. 근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시정지 눌러. 일시정지 누르고 좀 해봐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Mom expects me to be a doctor. 이 expect 같은 동사는 expect A to V. 선생님이 to V라고 하는 투부정사야. expect A to V 형식으로 쓰는 동사예요. 이 포맷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 그죠? expects me to be a doctor. 이게 되는데 이 포맷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냥 expect 기대하다 이거 넘어가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배운 게 없다는 거지 사실. 그지? 그래서 배운 문법으로 예문을 만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expect 가지고 말을 못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 한 거야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배운 문법으로 예문을 꼭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문법 교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100년 전 일본 문법 책들을 그냥 베낀 거야 말 그대로. 이게 요즘에는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중등 문법은요 정말 제일 심한 것 같아. 이건 정말 100년 전 그대로야. 100년 전 그대로. 원어민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교재들 보면은요, 여러분들 원어민 감수가 써 있나 봐봐. 안 써 있을걸? 출판사 직원들이 그냥 써요. 출판사 직원들이 결국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언니 오빠야 그냥. 여러분들 언니 오빠가 쓰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언니 오빠 영어 잘해 못해? 여러분들이 보기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보일 뿐이에요. 못해요 사실. 출판사 직원들이 그냥 써요. 그리고 원어민 감수라도 받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내버린다? 진짜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예문 수두룩 하고요. 답이 없는 문제 정말 많아요. 예, 답이 없는 문제 진짜 많고 어색한 예문은 셀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아느냐면 나도 참여를 해봤어요. 여기. 우리나라 선생님도 영어를 오랫동안 강의했고 책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수도 좀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책 있어요. 베스트셀러 굉장히 오래된 그 문법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선생님이 한 반을 뜯어고친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뭐 한 페이지마다 넘어갈 수가 없어. 정말 이건 창피해서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의 이런 예문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뜯어고쳤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만들었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이 교재가 이 모양이니까 학교 시험 문제도 가끔 틀려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그런 교재를 약간 참고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좀 있습니다. 황당해. 그죠? 그리고 뭐 복수 정답 처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상하면은 나한테 갖고 오거든. 그럼 또 내가 보고 야, 이건 정말 이상하다. 사전 여기 보여주고. 야, 이 사전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 그러면 나중에 복수 정답 처리돼요. 막 그게. 그런 경우가 정말 수두룩해. 정말 수두룩해.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왜곡돼 있어,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되고요. 아무 강의나 봤어도 안 돼요, 사실. 진짜 문법은 너무 이상해, 우리나라 문법은. 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다 없애버리고 영어 다 빼버리고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우리나라 환경상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될 거야, 아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현재 중등 인강에서 이거는 뭐 그 다른 사이트 다 포함한 거예요. 제대로 된 유일한 문법 강의는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강의하냐? 그지? 선생님이 강의하지? 이건 아직 촬영이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만들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영문법 총정리 강좌가 곧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 교환을 거의 몇 년을 써서 진짜 한 6년 정도 쓴 것 같아. 지금도 가끔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책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생각 중이야. 나는 문법책은 무조건 원어민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안 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강의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어서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낼 거고요. 요 강의는 꼭 보세요. 안 보면 안 돼, 이건. 꼭 봐야 돼. 자, 어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휘는 뭐 아까 언어의 4대 영역에 들어가진 않지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3 과정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때가 가장 좋아. 그때가 기간도 좀 길고요.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중3에서 고1 넘어가기 전에. 그때 반드시 어원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교재를 선정할 때 어원으로 된 거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인스펙트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능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 찢어보면 돼.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야. 원래 스펙트가 본다는 얘기거든. 안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게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잘못된 거 있나? 조사하고 검사하는 게 인스펙트예요. 자, 근데 요 스펙트가 들어간 단어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아까 expect가 뭐였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거 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EX가 바깥을 나타내. 바깥. 그럼 밖을 보는 거지. 언제 오나? 어떻게 될까?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거예요. 진짜로. 밖을 본다는 뜻이에요. prospect는 뭐냐? 여러분들 프로가 뭘 나타낼까요? 앞을 나타내요. 프로가 들어가면 앞이고 re, re가 들어가면 뒤야. 프로, re. 그죠? 그래서 prospect는 앞을 보는 거야, 이것도. 전망. 그렇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앞을 보는 거지. 전망. 요게 prospect. retrospect. retro라는 말 좀 들어본 적 있죠? 패션 업계에서 뭐 레트로 그러면 복고풍 뭐 그러더라고. 진짜 뒤로 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게 레트로예요. 그럼 뒤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은 잘 살고 있나? 막 뒤를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회고하는 거, 회상하는 거 할 때 많이 써요. 회고, 회상, retrospect. spectacle 하면은요, 이거는 볼거리, 볼만한 구경거리, 정말 멋진 광경, 이런 걸 spectacle이라고 그러고, S를 하나 붙이면은 안경이야. 선생님, 안경 glasses 아니에요, glasses. glasses를 조금 예쁘게 말할 때 spectacles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이게 파생이 돼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 정말 학원에서 막 문장 넣어놓고 오늘 50개 외워라, 오늘 100개 외워라, 안 그러면 집에 못 간다. 그래갖고 막 스카이, 하늘, 데스크, 책상 이렇게 외웠잖아 막. 그쵸? 초등학교 때 맨날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원이 같은 단어를 함께 학습하는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기초적인 단어들은 사실 그냥 외워야지 뭐. 그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올라갈 시점쯤 되면요, 꼭 이걸 해야 돼요. 꼭 이걸 해야 돼.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입각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많은 단어를 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말이 안 돼. 아까 이 prospect, retrospect 이걸 다 따로 외운다고 생각해봐. 이 머리 터져요.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어원이 같은 그런 단어를 함께 정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어휘책을 한 3독은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처음에는 표제어만 보고, 표제어 좀 익히고, 두 번째는 예문까지 자세히 보고, 세 번째는 그 옆에 파생어, 어원, 반의어, 유의어 이런 거까지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책 전체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 이 책에 아예 모르는 게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최소 3독 정도 하면서 어원하고 예문 위주로 학습을 하면은 돼요. 이걸 언제 한다고? 중3에서 고1 넘어가기 전에는 꼭 해주셔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요거는 이제 중학교 마무리할 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외운 단어로 예문을 말할 수 있어야 역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아까 문법하고 비슷하죠? 방금 내가 어떤 단어를 배웠다면은 그걸로 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면 외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remind라는 단어를 외웠다고 생각할게요. 상기시킨다. 다시 이 RE가 뒤로 간다도 되고 다시 한다도 되거든. 다시 마음에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remind가 상기시키는 건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예문이나 좋으니까 말이 되는 예문을 지금 얘기해봐. 아무거나 괜찮아. 말이 되는 예문을 한번 지금 만들어봐. 좀 만들려고 하면 만드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좀 생각 좀 해봐. 내가 이거 많이 시켜봤거든. 제대로 답한 학생을 내가 지금까지 거의 손에 꼽아요. 없어. 이 제대로 답한 학생이 없어. 말을 못해. 왜? 예문을 본 적이 없거든. 맨날 단어 외울 때 remind, 상기시키다 이러고 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죠? 자, remind는요, remind A of B 또는 remind A to B 또는 remind A that 뭐 이렇게 나와요. 거의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remind A of B를 예를 들면은 A한테 B를 상기시키는 거야. A에게 B를 상기시키는 거야. 너는 나에게 우리 엄마를 상기시킨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야, 너 어떻게 우리 엄마랑 말하는 게 똑같냐? 너 어떻게, 야, 우리 엄마랑 똑같냐? 너 어떻게?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이 말이야, 이게. You remind me of my mother. 이걸 연습해야 돼, 이걸. 이걸 연습 안 하고 맨날 백날 이렇게 하니까 영어 공부 안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방금 외운 단어로 예문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뭐 할 건데, 이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서술형이라는 게 있어요. 100점 만점 중에 40점이에요. 40점. 40점이 다 저거야. 예문 쓰기. 예문 쓰기. 40점 날리고 60점 맞으세요. 그러면 안 할 거면 예, 난리 납니다. 이거 안 하면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어휘 강좌도 선생님이 또 다 만들어놨죠. 특히 이 어휘학습법 특강은 중3에서 고1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다시 중3에서 고1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수강하셔야 돼. 꼭 해라 이거. 이거는 선생님의 거의 뭐 내가 하는 모든 수업의 한 80%를 쏟아넣은 거예요. 이건. 예, 선생님 강의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보세요. 꼭. 자, 또 질문 있을 텐데.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이거. 예, 여러분들 이 설명회 학습법 강좌를 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또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꼭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설문 중에서 주요 질문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한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전 설문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질문 이거 다 읽어봤는데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구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해주고 싶었지만 우리가 시간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벌써 지금 50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해봤습니다. 한 4개 정도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이 꽤 있었어요. 선생님은 공부 잘했... 네, 정말 궁금한가 봐 이게. 선생님은 공부 잘했나요?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특히 수학 진짜 못했어요. 수학은 장난 아니게 못했고 영어는 그나마 낫어. 그래서 좀 심할 때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하고 2배 차이라고 막 그랬어요. 영어는 좀 한 거지. 영어는 좀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진짜 아니었어요. 내가 미국 가서 정말 깨달았다니까. 완전히 뭐 써먹을 수가 없는 영어였어요, 진짜. 그래서 학교 영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고 학교에서 배운 그 영어로는 그래도 성적은 좀 나왔어. 잘한 건 아니었는데 성적은 좀 나왔고 다만 수학은 진짜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못했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연미 씨 얘기했죠. 바닥에서 시작해요. 바닥, 0. 0에서 시작했는데 영어 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다음 질문은 좀 중요한 건데 선생님, 중학교에서 영어 A 받으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질문이 없더라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질문 해준 거예요. 와, 자,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내신 A를 맞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영어 A 맞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 근데 통계를 대충 보면은 좀 적은 학교가 한 20%를 주고요. 많이 주죠, 20%. 그리고 진짜 많이 주는 학교가 한 50%까지 줘.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게 통계 수치로는 80%도 있었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제정신인가? 전교생의 80%를 A 주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예외적이니까 빼고, 대충 한 20에서 50% 정도 A를 주더라고요. 정말 후하게 주는 거죠. 그죠? 전교생의 절반이 A야, 막. 정말 후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이제 등급제가 시행이 돼요. 다 상대평가예요. 다 상대평가. 자, 4%까지 1등급이 나오고요.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60%까지 5등급이에요. 자, 보통 전교생이 100명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거야. 보통 그래도 200명에서 한 300명 되는 학교가 많을 텐데 200명을 예로 들게 그냥. 자, 200명을 예로 들게요. 자, 1등급을 맞으려면요. 200명 중에 8등 안에 들어야 돼요. 8등. 8등?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자, 2등급 안에 들으려면은 22등 안에 들어야 돼. 22등. 야. 자, 3등급 안에 들으려면 46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여기서 한 내가 45% 안에 들어서 A를 맞았다 칠게요. 내가 45%인데 턱걸이 A 했어. 정말 91점, 90점 이렇게 맞아서 A를 했어. 그러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야. 이 성적 그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45%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학생은 5등급이에요. 9등급까지 있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얘는 5등급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요. 1등급이 돼야 돼요. 2등급도 위험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재수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1등급 안에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5등급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성적은요. 굉장히 후한 거고요. 그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문이 굉장히 좁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1등급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2등급도 잘 안 써줘. 진짜야. 그래서 2등급도 좀 위험하고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문이 되게 좁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A를 받아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4, 5등급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이것도 좋더라고. 이 질문. 선생님,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가 좀 많이 다른가요?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다르냐? 영어 자체는 다르지가 않죠. 언어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영어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 다만 시험 공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요거죠. 교과서 1, 2과 끝. 아, 좋아. 네, 거기에 뭐 가끔 뭐 학습지 좀 있고 그 정도잖아. 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보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 깔어.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근데 모의고사가 있어. 3월 달에 모의고사 본다 그랬잖아. 그게 변형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막 변형돼 가지고 그대로 또 나와요. 시험 범위가 늘어났어요. 시험 범위가 갑자기 28개 지문이 늘어났어요, 지금. 다음, 거기다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되게 많아. 부교재. 한 권 있으면은 참 다행이고요. 2권 있는 학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교재가 막 어휘부교재, 독해부교재에서 막 여러 개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요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따졌을 때 좀 적은 학교가 중학교 때 한 3배 정도 되고요. 시험 범위를 따졌을 때 좀 많은 학교가 한 6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학교는 시험 대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데 그냥 한 달이 걸려. 한 달이 넘게 걸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학교가 있어. 진짜 시험 범위가 많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시험만 봐요? 다른 과목 안 봐요? 딴 과목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을 죽이는 거지, 사실. 학생들을 아니 피말리는 그런 게 고등학교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은 정말 너무 살벌해. 나는 고등학교 다시 가라 그러면 난 도망갈 거야. 난 못 갈 것 같아. 정말 너무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요. 네, 장난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범위의 이 압박에 정말 깔려 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혹시 평소에 철학 지문 읽니? 안 읽지? 과학 지문은 그래도 좀 읽죠, 그죠?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거 잘 안 읽잖아. 이런 지문이 막 무지기수로 나와. 막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 게임 이론 나오고요. 심지어 뭐 어떤 모의고사 뭐 비트코인도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알아요? 이 블록체인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우리. 그런 걸 막 낸다니까? 그리고 스포츠. 자, 여러분들 여학생들한테 내가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야구 본 적 있어? 미식 축구 본 적 있니? 없지. 근데 그 지문이 나와. 네, 야구 지문, 미식 축구 지문이 막 나와요. 심각한 경우에 뭐 조정도 막 나와. 조정 뭔지 알아? 그 로잉, 그 배 젓는 거 그런 것도 막 나오고, 배구 막 리베로 막 나오고 막 그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지문들이 막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관심 없어도 가끔 저 미식 축구 한번 보세요. 관심 없어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요. 문법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 교과서 2과 안에 들어가는 문법만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고등학교 문법 시험은요, 문법책 전체예요. 항상. 네, 모든 문법 문제는 범위가 전범위야. 그래가지고 이게 중학교 때 갈고 닦은 문법 실력이 없다면은 이걸 뭐 풀어낼 수가 없어. 이게 도치구문인데 도치구문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어, 지금.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법책 전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딱 나왔을 때 이거 수일치다 이게 보여야 돼.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아예. 자, 또 중요한 질문. 선생님 학원에 안 다니고 난 인강만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아요. 우리 전국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학원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학원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안 다녀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인강으로 공부해도 돼요. 인강은 사실 이런 친구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면 효과 만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 인강을 보려고 켰는데 분명히 나는 이 디바이스를 이제 인강을 보려고 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튜브 보고 있어. 그죠? 예, 이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나마 이 한정된 시간 붙잡아 놓고 시키니까 학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볼게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학습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시험 범위 얘기했지. 영어만 그런 게 아니야. 전 과목이 시험 범위가 그래요. 예, 물론 암기 과목은 좀 제외하고, 수학, 국어 장난 아니야. 정말 국어 시험 범위 엄청나고요. 수학, 국어, 과학, 네,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학습 자체가 안 돼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 그래서 영포자, 수포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야 돼요, 사실. 왜냐면 대학 가면은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학을 가면 안 돼, 사실. 안 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야. 본인한테도 이익이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익이에요. 대학을 안 가는 게 맞아, 이 친구들은. 근데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아니죠. 예, 이 질문이 더 근본적입니다. 내가 대학을 꼭 갈 것인가 이걸 질문해야 돼. 내가 대학을 꼭 갈 것인가. 이걸 질문해 본다면은 자, 답이 예스라고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나 가야 돼. 엄마가 나 의대 가래. 안 가면 나 죽는데. 그래가지고 국내 대학을 꼭 가야 되네.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안 되면은 고등학교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살벌하거든요. 다시 얘기해. 진짜 살벌해. 내가 고등학생이면 나 도망갈 거야. 난 너무 살벌해, 여기.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꼭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인강은 정말 도움이 돼요. 예, 인강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강의, 원하는 챕터 딱딱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강남 인강 정말 좋지. 우리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데가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인강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정말 마라톤이거든요. 네, 영어 공부는 정말 마라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랑 재일 필요가 없어. 옆에 있는 친구도 점이고 나도 점이야. 누가 점이 더 크냐 이건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예, 그냥 마라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아까 박연미 씨처럼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만 가면 돼. 근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강남인강, 특히 선생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영어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과정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학습법 강의에서 소개했던 그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러갈게요. Bye everyone.